어디 보자. 자, 오늘 배운 거 합쳐서 하나만 하고 넘어갑시다. 여기는 사실 역함수 구하는 거 진짜 안 중요해. 할 줄만 알면 되거든? 55번. 하나만 하고 넘어갑시다. 합성함수도 배웠으니까 F랑 G랑 합성한 다음에 역함수를 하면 되겠지. 한 번만 해보자. 순서가 F를 G의 X자리에 집어넣은 다음에 그게 HX가 되고 그 HX의 역함수를 구하면 정답. 일단 문제 한번 구경해보자. 유형 15번 문제 볼게. fx가 4x 플러스 1, g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자, 이때 f 합성 g의 역함수에 k 넣은 게 9가 나온대. 이거를 만족시키는 k 값을 구하시오. 라고 해서. 그럼 이거는 이제 머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머리를 잘 굴리면 돼. 자, 이렇게 생각해보자. 봐봐. 얘 값이 뭔가 있겠지. 그지? 얘 값이 뭔가 있어서 그 값을 f에게 x자리에 넣었더니 9 나왔다지. 그지? 그럼 요 머리가 돌아갔다면 요렇게 할 수 있겠지. fx에 뭘 넣어야 9가 나올까를 고민할 수 있겠지. 그래서 보니까 2네. fx에 2 넣으면 9 나와. 그 말은 뭐야? 얘가 2라는 소리지. 그럼 이 문제는 g 역함수에 k를 넣었더니 2가 나오게 하는 k 값을 구하면 되겠다. 이거는 오늘 배운 대로 그러면 g에다가 2 넣은 게 k겠네.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럼 얘한테 2 넣으면 k 값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가볍게 나오겠지. 이렇게 해서 너희가 문제에 따라서 문제에서 주어진 거, 문제에서 알려준 거 구하라는 거에 잘 맞춰서 계산만 잘 하면 될 거야. 어렵지 않아. 지금 우리 내용 거의 다 배웠거든? 넘겨서 뭐 해볼까? 정리 좀 해볼까? 아까 내가 말한 게 뭔지? 역함수의 성질. 첫 번째, 어떤 함수와 걔 역함수 간의 합성을 하면 항등함수가 나온다 라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이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실제로 할 일은 막 복잡한 함수의 연산식이 있을 때 그 사이 어딘가에 역함수와 원래 함수 간의 합성이 있으면 얘는 생략해버려도 된다. 왜? 의미가 없으니까. 연산하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어떤 합성함수의 전체 역함수가 있다면 이 역함수가 분배가 되는데, 분배가 되는 대신에 순서가 바뀌더라. 드무르간 느낌이라 라고 했었어. 그래서 이렇게 풀어줄 수 있다. 당연히 이게 된다는 건 이것도 당연히 되겠지. 그때그때 문제 맞춰서 필요한 모양으로 바꿔주면 돼. 뭐 굳이 하나 더 쓰자면 아까 말한 역함수의 역함수는 원래 함수다. 뭐 요 정도. 요 정도가 역함수의 성질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f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고 gx가 5x 플러스 2다. 자, 이때 뭐라고 해서 합성함수가 있을 때는 굳이 괄호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대신에 역함수가 전체 붙었으면 이런 괄호는 신경 써야지. 일단 써보자. f 합성 괄호 치고 g 합성 f의 전체 역함수를 구해서 걷다가 7을 넣으래.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러면 있는 그대로 하는 거는 미련한 짓이고, 일단 여기를 싹 풀어줘야겠지. 그래서 풀어주면 f 합성 f 역함수 합성 g 역함수의 7 이렇게 되겠다. 됐지? 그러면 어디서 얘를 생략해도 되겠지. 그럼 남는 건 g의 역함수에 7 넣으면 몇 나오니? 라고 물어본 거랑 똑같네. 그러면 얘가 몇일까는
원래 함수인 g에다가 뭘 넣어야 7이 될까라는 거랑 똑같은 거고, 그래서 얘가 7일 때의 x값을 찾으면 1이네, 1이네, 1이네. 어디 보자, 뭐 해볼까. (67번) 눈으로만 보자. 눈으로만 봐봐. 67번. 자, fx는 있고 gx가 뭔지 모르겠는데 어떤 hx라는 임의의 함수에 대하여 잘 봐봐. f 합성 h 합성 f 합성 gx가 hx래.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67번은 그냥 말로만 봐봐. h에다가 fg를 합성시켰더니 그대로 h래. 그러면 이만큼을 봐봐. 얘를 봤을 때 h 입장에서 봐봐. h가 있었는데 걔한테 f 합성 g를 합성시켰어. 했더니 그대로인데?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얘가 뭐여야 될까? 아까 내가 여기서 말했던 거 요거. 이 항등함수의 의미는 뭐라고? 함수의 합성, 연산에서 있으나 마나, 생략 가능한 존재라고. 그러니까 지금 얘가 있으나 마나한 존재 아니야? 그잖아. 얘를 합성했는데 h가 안 변했잖아, 결론적으로. 그러면 얘가 있으나 마나한 존재, 즉 뭐다? 항등함수다 라는 얘기가 될 거고, 그러면 요걸 해석하면 뭐다? g가 뭐와 같다? f의 역함수와 같다. 이거지. 그래서 gx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fx의 역함수로 구하면 되는데 문제에서는 g6을 구하랬으니까 역함수 안 구하고, 그러면 f가 6일 때의 x값 찾으면 되니까 정답은 4번. 이렇게 끝난다고. 뭐 문제 해냈니? 그 위에 거 해보자. 66번. 생각보다 안 어렵지? 충분히 이해될 만한 문제들이야.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자. 뭐 물어보는지. 이것도 다 배웠네. fx가 4분의 1x 마이너스 1인데 얘랑 얘 역함수랑 교점좌표 구하래. 그러면 얘네 둘은 y는 x 대칭이니까 물론 얘 역함수를 실제로 구해서 얘랑 얘가 같다라고 구해도 되지만 뭐라고 했었어? 어차피 얘네 둘은 어디에? y는 x의 대칭이기 때문에 얘가 예를 들어 이렇게 지나. 그러면 얘를 y는 x에 대칭시켜야 되니까 얘 역함수는 당연히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러면 얘와 얘의 교점은 당연히 얘도 지난다. 그러므로 문제에서는 얘네 둘의 교점을 구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된다? 원래 함수인 fx와 y는 x 간의 교점만 구하면 될 일이다 가 결론. 그러면 얘네들이 같다라고 놓으면 4 곱하자. 그래서 3x가 마이너스 4이므로 x값은 마이너스 3분의 4 나오지? 그리고 y값은 x값이랑 똑같다. 왜? 여기 위에 점이니까.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이 교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4여야만 한다라는 게 결론. 그래서 얘네들 곱한 다음에 9 곱하라 했으니까 16이겠네. 자, 다음. 요런 거랑 좀 더 비슷한 느낌, 비슷하게 아니라 조금 다른 느낌으로 풀 수 있는 게 69번이거든? 69번도 한번 보자. 69번은 이제 요런 거야. 봐봐. fx가 아무것도 모른대. 그리고 얘 역함수가 있대. 근데 얘랑 얘가 둘 다
3, 마이너스 6을 지난대. 얘가 3, 마이너스 6을 지난대. 근데 얘 역함수도 3, 마이너스 6을 지난대. 이 얘기지. 자,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 역함수가 1, 2를 지난다는 건 우리는 뭘로 바꿔? 원래 함수는 2, 1을 지나는구나 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어떤 함수와 걔의 역함수가 어떤 동일한 점을 지난다 라는 말이 나온다면 얘는 그대로 하나 쓰면 되고 얘는 어떻게 바꾸면 돼? 요 개념이 요게 어떻게 바뀐다? 역함수가 3, 마육을 지나면 원래 함수는 추가적으로 어디를 지나겠구나? 마이너스 6, 3을 지나겠구나. 뒤집으면 되잖아. 그러면 fx는 3,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6, 3을 지나는구나 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얘네 둘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연립을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 이미 배웠잖아.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도 되고. 그럼 아까는 대입했으니까 이번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자. x 증가량 마이너스 9 y 증가량 9 기울기 마이너스 1.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6, 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요거지?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다.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마이너스 3이네. 그래서 얘는 지금 F-1의 값을 했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괜찮지? 자, 그럼 넘겨서 뭘 풀어볼까? 어디 보자.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래프에서의 역함수의 값 구하는 건데 이것도 아까 합성함수 그리는 거랑 비슷한데 일단 뭐 해야 돼? Y축은 진짜 채워야 돼. Y축은 채워놓고 풀어야 돼. 그래서 아까는 계속 연달아서 뭐면 뭔데 다시 또 뭐면 뭐다 이런 느낌이었다면 역함수잖아 얘들아? 그럼 얘는 어떻게 읽어야 돼? Y를 먼저 읽어야지. 그래서 자 거기 문제 보자. 자 얘도 가이드라인으로 Y는 X라는 그래프를 하나 줬지. 그래서 뭐 작게 하자. 여기가 A래. 그럼 여기도 A라고 써주면 되고 다음 여기가 B래. 그럼 여기도 B라고 써주면 되고 여기가 C래. 그럼 여기도 C라고 써주면 되고 다음 여기가 D래. 똑같이 D 써주고 마지막 E까지. 자 이렇게 Y좌표 쭉 써주고 어차피 이거 읽어야 되거든. 자 이 상태에서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나 보니까 얘는 0,0을 지나고 b, a를 지나고 c, b를 지나고 d, c를 지나고 그냥 그대로 가네. 2, d를 지나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이렇게 생긴 애다. 좀 이상하지만 여튼 됐지? 자 이렇게 생긴 게 fx래. 그때 그럼 역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겠어? 여기에 대칭으로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굳이 얘를 그리지 말고 굳이 그리지 말고 이대로 가자고. 그러면 이런 거 진짜 안 헷갈리려면 만약 안 헷갈리면 그냥 해도 되고 안 헷갈리려면 써놓는 게 좋겠지. f b는 a다. 이게 fx지? fb는 a다. fc는 b다. fd는 c다. fe는 d다. 자, 써놓고 이제 구하라는 게 f 합성 f의 역함수의 c는 뭐냐라고 물어봤네. 그러면 당연히 분배해야겠지. 분배해서
F 역함수 합성 F 역함수의 C는 뭐냐? 라고 물어본 거지. 그럼 순서대로 하면 되지, 합성함수니까. 자, 요거 먼저 해보자. 그럼 뭐야? 우리 원래 계산할 때 했던 대로 역함수의 C가 뭘까? 라는 건 원래 함수에 뭘 넣어야 C일까지. 그러니까 뭐 넣어야 C 나와? D네. 아, D네. 그러니까 얘가 D네. 그래서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는 역함수의 성질을 알고 있잖아. y와 x의 위치가 바뀐 거니까 이거는 뭐야? 역함수의 c의 값을 구하라는 건 y가 c일 때 x 값 찾으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x가 몇일 때 y가 몇일까? 이렇게 봤다면 이번에는 역함수에서는 거꾸로 가야겠지. y가 몇일 때 x가 몇일까? 이렇게 가야겠지. 그렇게 해도 d 나오고. 자, 그럼 역함수의 d는 이번에는 그래프로 가자. y가 d일 때 x가 뭘까? 2네. 정답은 2다. 이렇게 해냈지? 그래서 우리가 하던 대로 해도 되고 그래프에서 그냥 거꾸로 y가 몇일 때 x가 몇일까 이렇게 해도 되고 편할 대로. 77번 해보자. 77번. 이거 잘 봐야 되더라. fx가 직선이야. 맨 아래 깔려있는 끄트머리를 보면 알지? fx가 맨 아래에 깔려있는 직선이고 그 사이에 그 위에 y는 x가 있고 맨 위에 둥그렇게 있는 애가 gx야. 그러니까 얘도 일단 y좌표는 찍어 놓고 하는 게 좋아. 정신건강에. 그렇게 해서 그냥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만약에 헷갈릴 것 같아. 그러면 나처럼 이렇게 함수값 써놓고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유리함수 전까지인 여러 가지 함수 그리고 합성함수, 역함수였어. 여기까지가 함수의 절반이거든. 이 뒤에는 이제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당장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사실은 무조건 100% 기말고사 범위거든. 사실 함수도 마찬가지인데 앞에. 근데 여기는 너희가 이제 또 도형 공부를 할 거 아니니? 그러면 까먹을 확률이 매우 높아. 아주 높아.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는 다시 중간고사 범위에서만 힘써서 도형 연습하면 될 것 같아. 알겠지?